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패스 영어학원 고등부 선생님 브라이언입니다. 하루하루 23개의 문장들을 잘 정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바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오늘은 챕터 2 동사의 시제와 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강의를 잘 듣고 하루에 23문제씩 꾸준히 푸시면서 교재 밑에 있는 핵심 어법 빈칸에 여러분들은 출제 의도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우리는 동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죠.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주어 동사의 수일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주어를 찾아라. 이게 핵심 개념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 이외에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시제와 태라는 개념이죠. 먼저 이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이 시제의 종류는 총 12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12시제, 12시제하고 들어본 친구들이 있죠. 맞습니다. 동사의 시제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2가지 시제를 전부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알면 좋겠지만 고등어법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겠죠. 실제 고등학교 어법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시제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개 안 되는 시제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게 될 거예요. 이 시제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핵심은 자, 여기 나왔듯이 뭘 찾다? 힌트를 찾자. 힌트를 찾는 겁니다. 이 힌트들은 문장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문장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문장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고 어떤 힌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과거 시제냐 혹은 현재 완료 시제냐. 이 과거 시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비동사일 경우에는 was나 were 혹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t나 ed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겼죠? have pp라고 생겼죠.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과거는 하나의 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완료는 하나의 선의 개념인 경우가 많겠죠. 이 개념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힌트들과 함께 쓰이느냐.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ago, last, yesterday, in 플러스 연도. 이런 힌트들이 나온다. 과거 시제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이에 반해 따라 읽죠. just, already, yet, ever, before, once, for, since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다시 이런 힌트를 찾아서 어떤 동사의 시제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거 완료라고 하죠. 이 과거 완료를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과거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죠? had pp라고 생겼을 겁니다. 이 대과거의 시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과거 시제가 나와야 해요. 이 과거 시제와 밑줄 쳐져 있는 이 과거 완료 시제, 이 두 시제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 건지, 먼저 일어난 건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 먼저인 사건에 여러분은 과거 완료, 즉 had pp라는
모습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실전 문제에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the club, one of the oldest clubs. 자, 가장 오래된 클럽 중에 하나인 그 클럽은 첫 번째 보이시죠? 복수 was 죄송합니다. 과거 시제 was, 현재 완료 시제 has, pp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찾는다 그랬죠? 예, 힌트를 찾는 겁니다. 힌트 저는 형광펜으로 쳐볼게요. in 1882 보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를 수 있겠죠? 정확한 과거 시제를 고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since라는 말이 첫 번째부터 나왔네요. 그러면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완료인 경우가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 볼게요. Before we went to see him in Japan, we had fun. had fun. 자, 어떤 시제가 나왔죠?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죠? 과거 시제를 찾는 겁니다. 이 과거 시제와 밑줄 쳐져 있는 이 시제에 누가 먼저 일어난 시제인가, 누가 먼저 일어난 사건인가를 찾는 거죠. 자, 해석해 볼게요. Before we went to see him, 우리가 가기 전에 그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 우리는 전화했다 그에게. 자, 이렇게 시제가 있을 때 여기 과거의 시제죠. went라는 갔다라는 시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화를 한 시점은 이쪽이겠죠. 자, 과거보다 이 전 사건, 우리는 뭘 쓴다 그랬죠? 맞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갈게요. 자, 중학교 때도 가장 많이 들어봤던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if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죠. 다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사건은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라고 약속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접속사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시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접속사의 종류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온 경우에는, 그리고 이 주어와 동사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인 경우에는 뭘 써준다? 맞습니다.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간의 접속사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거 있죠? before, after, as soon as, till, until. 보이시죠? 여기서 나와 있는 뜻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as soon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다시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조건의 접속사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unless라는 표현, if not의 의미죠. 만약에 뭐뭐하지 않는다면 as long as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하는 한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once라는 표현 한 번 아니에요. 일단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주어와 동사로 이끌어지는데 이 사건이 미래 시제다. 다시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만 말만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가정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가정법들은 공식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갈게요. 가정법 과거는 언제에 대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에 대한 사실을 뻥칠 때 쓰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러면 언제 쓰죠? 과거 사실에 대해서 뻥을 칠 때 쓰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if 나와 있고 주어 나와 있고 동사의 시제 혹은 주어 그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들께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 과거 동사가 나와 있는 건지 혹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지 이 if 절과 주절의 동사의 짝꿍을 맞춰주는 겁니다. 과거 동사. if 절에 과거 동사가 나왔구나. 주절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구나. 해석은 어떻게 하죠?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주어는 동사 원형 할 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 넘어가기 전에요. 이 과거 동사가 혹시 비동사인 경우에는요. was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우리 were이라는 비동사를 쓰기로 약속하고 하나 넘어갈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if 주어 had pp. 여기 had pp가 나왔죠?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짝꿍 고를 수 있겠습니까? 해석 어떻게 하죠? 만약 주어가 동사 했다면 아까 여기는 한다면 여기는 했다면 주어는 have pp 했을 텐데. 다시 마지막으로 갈게요. if가 만약에 주어가 과거 동사 한다면 주어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할 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 볼게요. if 만약에 주어가 had pp 했다면 주어는 have pp 했을 텐데.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고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짝꿍 찾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섞어내면 이 혼합가정법이 나오는데요. 이제 지능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첫 번째 시험 혹은 두 번째 시험에 이 부분이 항상 출제가 됐었어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 했다면, 다시 한다면이 아니고 뭐라고요? 했다면 주어는 동사 원형 할 텐데. 다시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그럴 거다. 다시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그럴 거다. 헷갈리겠죠? 아까도 if 주어 had pp 나왔으면 무조건 have pp 고른다고 했는데 뭘 고른다고요? 동사 원형을 고릅니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요. 이 now라는 녀석, 현재를 나타내는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혼합가정법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전 문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일게요. 자, got, get, will get 보이십니까? when이라는 힌트가 하나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극장에 도착할 때 한다면 모든 좌석은 다 차지되었을 거다. 서두르자. 자, 우리가 지금 극장에 도착하는 시제는 언제죠? 맞죠? 미래입니다. 이 시제가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앞에 시간의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고요? 네, get이라는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역시 10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If it is 또는 if it will be worn tomorrow. 언제 내용이죠? 미래 내용입니다. 미래에 만약에 조건의 접속사가 보이네요. 뭐 고른다고요? is라는 비동사 현재 시제 써줘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여러분들께 물어보았고 지금도 물어보고 있는 문제지만 108번과 133번은 여러분들께 조금 다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when, if 아까 이야기했죠? 시간에 또는 조건에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108번과 133번은 다릅니다. 한번 해석해 보죠. 나는 모르겠다. 책이 언제 come out 출판될지. 물론 책이 지금 출판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맥상으로는 미래의 사건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when이라는 녀석이 아까 여기 쓰였던
부사절에서 접속사로 쓰였던 when이라는 녀석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부사절의 접속사에서 when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맞죠?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when을 어떻게 해석했죠? 언제. 다시 언제 책이 나올지 보이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언제라고 해석이 된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일 경우에는요. 여러분 시제 맞춰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미래의 사건은 현재 시제로 써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제가 아니고 언제 그 책이 나올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ll ask her. 나는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녀가 내일. 언제 얘기죠? 미래에 대한 내용이죠. 내일 여기에 올지 오지 않을지. 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if입니다. 아까 부사절에서 if는 만약에 주어가 동사라면 이라고 해석했지만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역시 명사절이라는 겁니다. 이 명사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제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이제 한 세 문장 정도 여러분이 뭘 볼 거야? if라고 시작되는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가정법인지 아냐? 우리는 보겠죠. 헤드냐, 헤드냐. 선생님 헤드 좀 뭐 이상한데요? 아니에요. might 보이시죠? 동사 원형 보이시죠?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써볼게요. if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어떤 동사인지 아직 몰라요. 뒤에 보는 거죠.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왔다. 뭐가 나오죠? 맞죠. 과거 동사 헤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95번입니다. If he didn't break 과거가 나왔네요. If he had not broken his leg 보이시죠? 뒤에 볼게요.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가 나와 있습니다. 뭘 고를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had, pp 고를 수 있겠습니까? 자, 124번입니다. 여러 가지 if, 주어, had, pp 나왔습니다. 그러면 have, pp 골라야겠구나. 아니죠. 뒤에까지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now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를 수 있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형태로 고를 수 있다. 자, 첫 번째 150번 문제는 가정법 과거, 95번 문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습니다. 1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혼합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석해 봅시다. 만약에 그가 많은 경험을 가진다면 나는 그를 뭐 할 것이다? 채용할 것이다. 고용할 것이다. 됐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언제 내용이죠? 과거 내용이죠. 그는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컨테스트에 됐습니까? 자, 124번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의 충고를 그때 받아들였다면 과거죠. 나는 would be happier now. 더 행복할 텐데 지금 현재에 대한 내용이죠. 됐습니까? 가정법은 이렇게 공식만 알고 짝꿍만 골라주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5번 요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볼게요. 주어가 나와 있고요. 요구한다, 주장한다, 제안한다, 명령한다라는 느낌의 동사가 나왔을 때의 내용입니다. 다시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느낌을 가진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대절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냥 해석하냐? 아니죠. 해석해서 당위성이 있는지 혹은 당위성이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당위성이란 게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다시 뭐라고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절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주어가 어떤 주어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3인칭 단수가 나와도 되고 현재 시제도 과거 시제도 다 필요 없습니다. should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 형태가 나온다. 이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위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죠. 주어는 동사 한다. 주어는 동사 했다. 이렇게 그냥 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문장 보시면서 말씀하실게요. 자, 다음입니다. 조동사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조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여기 표 보이시죠? 형태,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조동사, 동사 원형인지 혹은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는지 이렇게 반으로 쓱 가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첫 번째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동사 have pp가 나왔을 때는 전부 다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must 동사 원형, cannot 동사 원형, would 동사 원형, may 동사 원형, should 동사 원형, 뭐뭐 임에 틀림없다, 뭐뭐 할 리가 없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have pp가 나오면 어떻게 바뀌죠?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 했을 것이다, 했을지도 모른다,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냐 혹은 과거냐라는 포인트로 문제를 푸시는 거죠.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힌트 찾으시면 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현재를 나타내는 힌트들이 있겠죠.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조동사의 종류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됩니다. 해석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 풀 수 없겠죠. 실전 문장 볼게요. 자, I recommend. 무슨 동사가 보이죠? 나는 보이죠? 요구한다. 네가 뭐 해야 된다고?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네요? 대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that이라는 접속사 생략되어 있어요. 네가 갈 것이라고 혹은 가야 한다고 어디에요? 반프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캐나다의 럭키 산맥에 있는 반프라는 곳에 가야 한다고 추천한다. 됐습니까? It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I've ever visited. 내가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가야 한다라는 대절 뒤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ou하고 go라는 말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맞죠? should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정답은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구나.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입니까? 이 you라는 동사, 지금 2인칭이기 때문에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고르면 안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 자리에 you가 아니고 뭐가 나왔을 경우죠? 예, he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he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3인칭 단수구나.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go라고 나왔던지 혹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go가 아니고 goes라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1번 해가지고 밑줄 쳐져 있으면 이 문제를 고르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I recommend he goes to Banff. 그렇구나. 방문해야 되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뭘 찾았어야 됐죠? 맞죠? recommend라는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goes란 말은 틀렸겠구나 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122번 볼게요. 새로운 증거는 제안한다, 알려준다, 보여준다. 됐습니까? that이라는 것을 it is shrinking much faster. it be shrinking much faster. 여기 혹시 be가 나온단 말은 여기 뭐가 생략된 말이겠죠? should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지는 않나라는 거죠. 그럼 대절의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죠. 그것은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뭐죠? 하나의 사실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정보를 나타냈을 때 우리는 뭘 쓴다 그랬습니다.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사에 시제 맞춰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뭐 쓰면 되죠? 네, 현재 시제 쓰시면 되겠죠. 자, 119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앞에 뭐가 보이죠? 네, might가 보일 겁니다. 이 might라는 하나의 조동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냐? 아니면 have pp가 나와 있냐? 이거 어떤 문제라고 그랬죠? resemble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뭐다? 현재 시제다. have resembled다? 아, 과거 시제다 라는 겁니다. 볼게요. 모든 증거는 that이라는 겁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looked more like 더 뭐처럼 보였다? 새처럼 보였다. reptiles보다 파충류보다. 언제 내용이에요? 과거 내용이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살지는 않죠. 그들은 아마도 닮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닮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닮았었을지도 모른다. 뭐와? 커다란 닭과 닮았었을지도 모른다. 언제 내용이죠?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는 하나의 힌트, looked라는 힌트가 보였을 겁니다. 됐죠? 자, 120번 문제입니다. There aren't any empty boxes in my house. 없어요. 어떠한 빈 상자들도 나의 집에는. 그는 must have pp냐? should have pp냐? 아까는 시제를 물어봤지만 지금은 해석을 물어보는 거죠. 그는 모두 던져버렸어야 했는데 던졌음에 틀림없다? 그럴 수 있겠죠? must have thrown. 자, 빈 상자들이 내 집에는 없어요. 그는 모두 던졌음에 틀림없어요. 던져버렸음에 틀림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의 시제에 대한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맨 마지막 뭐에 대한 내용이죠? 네, 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두 가지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주어를 찾자. 두 번째, 목적어를 찾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어를 찾아서 능동의 관계는 주어는 동사 한다. 다시 주어는 동사 한다. 자, 수동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는 동사 된다, 받다, 당하다. 다시 주어는 되다, 받다, 당하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돼, 받, 당. 귀엽죠? 돼, 받, 당. 아, 저 말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엄마 앞에서 귀엽게 돼, 받, 당. 자,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죠? 비동사 더하기 pp의 형태입니다. 다시 bpp예요. 그냥 pp만 쓰지 말아요. bpp가 맞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해석을 해보시면 얼추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찾자? 목적어를 찾는 겁니다.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되냐면 뭐뭐을 또는 뭐뭐에게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능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온전하게 있어야 해요. 하지만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비어 있습니다. 다시 목적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능동태는 목적어가 있다, 수동태는 없다. 자, 수요동사라고 나와 있죠. 이 수요동사는 몇 형식 동사냐면 4형식 동사죠. 4형식 동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뭐뭐에게 뭐뭐을. 능동태는 당연히 이 목적어가 두 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비어 있어야겠죠. 자, 다시 주어와 목적어를 찾자. 이게 동사의 태, 이곳의 전부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 수동태 불가동사라고 써놨는데요. 뭐 불가라고 해서 좀 못 알아듣는 친구 있으면 안 돼요.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동사들입니다. 즉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 자동사는 1형식과 2형식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1형식과 2형식 그리고 3, 4, 5형식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없다? 목적어가 얘네들은 없습니다. 3, 4, 5형식은 있겠죠. 자, 수동태라는 개념은 이런 거였어요. 어렸을 때 공부했겠지만 주어와 동사, 목적어, 일반적인 3형식 문장이죠.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예요. 목적어를 뭘로 간다? 주어로 보낸다. 동사는 BPP 형태로 바꾼다.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 격으로 나오는데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가야 하는데 얘네들은 목적어, 이 자동사들은 목적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를 혹시 바꿨을 때 뭐가 없다는 거죠? 문장에 주어가 없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이 동사들 따라 읽을게요. appear, disappear, rise, remain, stay, arrive, exist, seem, consist of, take place, happen, occur. 이러한 동사들은 문장에서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즉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나왔다. 바로 틀리는 문장이 되겠죠. 문장, 실제 문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찾았어요. 학생들이 had cancelled. 우리는 알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알았어요. 학생들이 cancelled, had been cancelled. 뭐가 보이죠? 비동사 PP 형태 보이죠? 첫 번째는 능동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수동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게임을 능동. 됐죠? 다시 학생들이 취소했는지 취소되었는지, 물론 학생들이 취소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취소를 했겠죠. 무언가를, 목적어를 취소했겠죠. 능동 수동 구별할 수 있겠죠. 자, 110번 문제예요. tablet, the tablet은 제거했다, 제거되었다. 아, 미안합니다. 태블릿이 아니네요. 테이블이네요. 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 보이시죠? 이걸 쓰는 프로그램이 태블릿이고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테이블이라는 책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탁자가 나와 있는데 탁자가 뭐뭐를 제거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거되었다?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목적어도 없죠. 수동태겠죠. 113번입니다. 어려워요, 이 문장은. 자, 볼게요. Can't you see this sign? 너 이 표지판 보지 못했니? 안 보여? You can't smoke here. 너 여기서 담배 못 펴. 라는 거죠. You allow. 너는 allow 뭐죠? 허락하다. 능동의 형태죠. Are allowed 뭐죠? 수동의 형태입니다. 다시 능동이냐 수동이냐. 네가 허락을 했는지 허락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뭘 찾는 거죠? 목적어를 찾는 겁니다. 목적어가 있죠 없죠? 없습니다. 뭐뭐를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죠? 맞습니까? You are allowed. 너는 허락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smoke 하도록. 오직 어디에서? 밖에서. 이게 몇 형식 문장이냐면 여러분 5형식 문장의 수동태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들을 원래는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가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Some
people 몇몇 사람은 허락했대요. 어떻게 해요? allow 누가? 네가 뭐 하도록? to smoke 하도록. 어디에서? 단지 밖에서. 원래 이런 문장이 능동태의 문장이었어요. 이런 능동의 문장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자, 볼게요. 보면 사람은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였어요. 얘가 이 녀석이 주어로 왔죠. 이 동사 녀석이 수동태로 왔죠. To smoke 그대로 목적격 보호 자리. Some people 어떻게 됐죠? 뒤에 생략됐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형식의 수동태 문장들은 아까 3형식 말고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능동으로도 바꾸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능동의 문장들을 역시 수동태로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몇 개만 더 볼게요. The Olympic Games. 뭐가 보이죠, 여러분? take place. 보이십니까? take place라는 표현 어떻게 써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능동태로만 씁니다. arrive 능동태로만 씁니다. remain 능동태로만 씁니다. 86번부터 88, 90번까지의 이 문장들은 실제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실제 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에 생각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뭘 찾자? 네, 맞습니다. 수를 찾아줘야 된다. 수를 찾으려면 뭘 찾자? 주어를 찾자. 두 번째, 시제를 보자. 시제를 찾으려면 뭘 찾자? 맞습니다. 힌트를 찾는 겁니다. 세 번째, 태를 찾아줘야 되는데 뭘 찾자? 네, 주어와 목적어를 찾아보자.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는 2차 시, 3차 시에 걸쳐서 공부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는 동사에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동사 하나만 잘 생각해줘도 굉장히 많은 어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루에 23문제씩 밀리지 마시고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방금의 개념을 적용시켜 보시는 겁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에서 644 그래머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만나요. 안녕.